자,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또 전방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와이온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요, 우리 한 주간의 지금 벤처 스타트업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번 주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시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할 5조 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지난 9일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정보인데요. 서울시는 최근 자체 예산과 공공 민간 자금을 매칭해서 5조 원 규모의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하여서 스타트업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거든요. 예. 서울시는 출자금 총 3,500억 원 가운데 올해 예산 400억 원은 이미 확보했다고 밝히고요. 추가 출자 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일반 예산과 기존 펀드 회수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투자 4년 그리고 회수 4년을 더해서 2030년까지 8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다음 달부터 펀드 운용사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거시 환경 변화로 인해서 돈줄이 마른 스타트업 업계에는 단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모태 펀드까지 축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스타트업의 생존 자체가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좋은 소식으로 들려와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좀 더 이 펀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서울시가 지난해 5월에 5개 분야 일자리 공약과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서 디지털 전환 기술과 서울형 신성장 신기술 사업에 투자를 약속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2030 펀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주요 투자 분야가 디지털 전환, 바이오, 문화 콘텐츠 등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생태계 탑 5를 구현을 목표로 이 1조 4천억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였고요. 서울시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민간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을 위해서는 기술 첫걸음 펀드로 2,500억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창업 지원 펀드 그리고 서울 바이오 펀드, 문화 콘텐츠 펀드도 운영할 예정으로 보고요. 네, 다양하게 준비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네. 2030 펀드를 사실 이번에 조성하게 된 거는 지난번에 2019년부터 운영해왔던 미래혁신성장펀드의 성공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좀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냈어요. 서울 소재 기업 470곳 가운데 6,451억 원을 투자를 했더니 매출은 247% 높아지고 같은 기간 고용 인원도 289% 늘고 그리고 서울시가 이렇게 투자의 마중물, 그러니까 서울시가 투자한 금액이 마중물이 돼서 후속 투자가 잇따라서 보면 2조 5천억 원 규모로 320%까지 증가하는 성과들을 보였습니다. 네. 서울에 소재한 기업들이 사실 지방 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운운하는데요. 예. 이제 서울의 글로벌 위상도 제고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서 이번에 대규모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서요. 우리 관련된 스타트업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있죠. 네.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 유니콘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름 그대로요. 아기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1조 원이 되는 그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데 그 성장형이라든가 기업 가치가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아기 유니콘으로 그 선발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예. 이를 이제 그 성과 발표를 12일에 내놨습니다. 그 예비 유니콘으로서 그 중기부에서 116개사의 누적 투자 금액 1조 9,714억 원을 지원한 성과인데요. 사업 신청 당시에는 투자금이 5,634억 원 정도 하던 것이 250%, 그러니까 3.5배 증가한 것을 보였고요. 예. 실질적인 기업 사례를 보면요, 모노랩스라고 고독사를 사회 문제화해서 IT로 해결하고 있는 기업, 사회적 기업은요, 지난해 4월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된 지 8개월 만에 기업 가치를 10배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AI를 통해서 원작 소설을 웹툰으로 이렇게 자동 변환하게 하는 제작을 하는 기업인데요. 테라핀 같은 경우는 2년 7개월 만에 기업 가치를 14배 끌어올렸고 K 콘텐츠를 전 세계 시장에 공략하기 위해서 미국 법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한 핀테크 기업인 트래블 월렛은 아기 유니콘 육성 사업 선정 후에 기업 가치가 13배 늘었고 매출은 7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아기 유니콘 20200 그 모집 사업은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달 초에 다시 50개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 홈페이지나 기업마당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잘 들여다 보시고 한번 도전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뭐 정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됐네요. 아기 유니콘 육성 사업, 네, 앞으로 좀 잘 되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어떤 벤처 기업을 오늘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거치고 그리고 올해에 CES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았던 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그 중에서도 그 헬스케어 플랫폼 중에서도 난치성 질병, 특히 아직까지 우리 암은 인간이 아직 완전 정복을 하지 못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난치성 진료 그리고 케어 시스템을 그 플랫폼화 시키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조윈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양미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신 주식회사 조윈 글로벌 암케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김수현 대표이사 저희가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암케어 플랫폼 기업. 글쎄요, 이렇게만 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암케어라는 말은 이제 암 환자를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네, 보통 사기나 이제 말기까지 암 환자가 가게 되면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이 사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치료 방법도 없고 또 병원에 입원도 안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수명을 연장하고 또 그 중에서는 또 실제로 계속 이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까지 만드는 그런 네. 일을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말기암이라고 하면 4기라고 진단을 받으면 환자분들 얼마나 힘들고 참 막막하시겠어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자, 그렇다면요. 조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김수현 대표님 상당히 젊으신데 네. 이 사업을 어떻게 좀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창업 동기도 궁금한데요. 네. 젊어 보이지만 사실 건강 네. 관련 사업을 해서 젊어 네. 보이는데 사실 이제 환갑이 내일 모레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암 치료 또 암 케어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네. 좀 많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또 밝은 뭐 기운이 좀 느껴져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밝고 맑고 또 명랑하면 또 암에 걸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창업하게 된 동기는 그 아버님이 한의사셨고요. 예전에 그런 네. 말기암 환자를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또 의사셔서 예. 또 줄기세포나 여러 가지로 이제 항노화나 그런 암 관련 또 그 치료를 하셨는데 북경 중의대를 국내에서는 제가 유전공학과를 나왔고요. 예. 그리고 북경 중의대를 다니다가 워낙 한중 수교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제 사업으로 빠져서 그 뒤로는 계속 사업에 매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현실화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 뭐 거래소에 상장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일단 사업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암이라는 질병에 왜 그렇게 먼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사망률 1위, 예. 우리나라에서 40년째입니다. 올해까지 40년째 사망률 1위가 예. 암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현대의학이 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왜 암은 정복되지 않을까? 예. 또 왜 대부분의 사망자들, 그러니까 사망자 중에 1위가 계속 암일까? 예. 그런 고민을 늘 해왔죠. 이제 그랬는데 한 3, 4년 전에 우연찮게 이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중에 이제 그 견우모라고 하는 그 천연 미네랄인데 견운모요? 예, 예. 일종의 광물입니다. 예, 예. 그게 암 치료가 있다라는 그런 그 정보를 알게 돼서 다양한 임상을 해보고 또 여러 병원에서 실제로 써보니까 예. 정말 효과가 좋아서
그걸 계속 발전시켜 갖고 지금은 이 토탈 솔루션으로 암 환자를 치료 및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석이잖아요. 돌 같은 맞습니다. 광물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예. 이게 어떻게 암에 사실 도움이 될까? 네, 광물도 싶은데요. 많은 그 이제 약이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물이 이제 한약으로 쓰이고요. 아, 견음모도 그래요? 이제 대한약전에도 등록돼 예. 있는 한약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천연 미네랄이고요. 예전에 30개가 넘는 그 의학 경전에 뭐 잘 아시는 그 동의보감이라든가 뭐 향약집성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이 옹저라고 하는 지금 현대로 말하면 암이죠. 예전엔 그걸 옹저라고 불렀는데 이 옹저라는 증상에 썼다고 나와 있고요. 예. 또 이거를 법제에서 썼을 때 상당히 큰 효과가 난다고 이렇게 많은 경전에서 저희가 찾은 것만 33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 현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각이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그거를 다시 발굴해서 이제 현대화하고 또 과학화하고 또 논문도 쓰고 예. 또 많은 병원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아버님이 아까 한의사시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같이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서 사업을 하신 제가 건가요? 아버님이 너무 힘들게 일하셨어요. 예. 이제 뭐 암 환자를 치료하는 명의다를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 많은 환자들이 오고 또 이미 국내에서 이제 한의사신 아버님부터 예전에 유명하셨군요. 그때는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단 치료율이 더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말기암 환자나 이런 분이 살아나니까 예. 너무 많은 환자가 몰려서 사실은 과로로 또 사망을 하시는 그런 예. 좀 슬픈 사연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지 말아야겠다. 네. 의사는 너무 힘들다. 또 어머니도 산부인과 의사라 네. 매번 뭐 헤드 보인다 그러면 막 새벽에도 가서 예. 아이를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북경 중인대를 다녔지만 다니다가 이제 그 수석으로 제가 자퇴를 하고 이 사업 네. 쪽으로 제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님의 유언대로 이런 난치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업에 지금은 네.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양방과 한방의 전문가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네네.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네. 이런 토탈케어 솔루션까지 만드신 건데 네. 글쎄요, 이 플랫폼의 시장성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220만 명이 유병 환자입니다. 암을 예, 예. 진단받은 전 세계적으로는 무병이 아니라 유병이죠. 예, 유병.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명이 암 환자인데요.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국내에는 10만 명이 이 치료 불가능한 거의 그 4기 말기암 환자인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만 명이 돌아가시거든요. 예, 예. 그 중에 10만 명 가까이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이거는 그분들은 다른 방법 없이 병원에서 치료 불가하고 또 막상 호스피스 가기에는 상당히 멀쩡해요. 제가 본 수백 명의 그 말기암 환자분들이 사실 돌아가시기 뭐 2, 3주 전 외에는 굉장히 멀쩡하신데 이런 분들이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죽음만 기다린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전 세계 1,000만 명이 있다는 거는 이건 전 세계 엄청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그런 암 치료 방법들을 처음엔 견음모로 시작했지만 예. 지금은 여러 암 치료 방법들을 계속 융합하고 발전시키면서 최근에는 뭐 암 치료계 애플이다 예. 뭐 이런 찬사까지도 들으면서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암 치료가 아니라 암 케어라고 네.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해요. 예. 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예. 암 케어를 하기로 결심을 하신 건지. 네. 일단 저희가 한국의 여건상 예. 사실은 이제 1, 2, 3기 분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에 가십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4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치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생존율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은 사실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떤 치료뿐만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함으로써 수명도 연장하고 통증도 줄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이 못하는 거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틈새 시장이다. 예. 그리고 굉장히 큰 보람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4기 말기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완전한 치료는 불가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네. 조금 더 이제 건강하게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킨다라는 그렇지 개념.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완전한 치료가 된 분도 있고요. 진짜요? 보통 완치라는 말은 5년이 예. 지나야지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완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완전 관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암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암 환자가 아니라고 판정을 내린 분도 꽤 됩니다. 실제로 말기암 환자였는데 말기암 환자였는데. 완치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모든 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예. 분들은 저희가 그 많은 치료 방법 또 솔루션을 적용해도 정말 속절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은 이게 몇 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이 생존하는구나. 어떤 예. 분들이 완전 관해가 돼서 암이 싹 없어지는구나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정말 저희가 쓰는 방법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사전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경음모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메인이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을까요? 다른 병원에서도 혹시 이거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견음모라는 광물을 쓰지만 예.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부를 때는 운비제라고 부릅니다. 운비제요? 그러니까 견음모가 홍삼이면 운비제는 정간장 같은 거죠. 아, 네. 예. 그런데 그런 브랜드를 쓰는 이유는 단지 광물을 써서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광물을 가공하고 법제하고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게 약으로 이제 만들어서 제약회사를 통해서 원액탕전을 통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유통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보통 굶어서 죽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영양분을 더 보충해 줄 수 없을까 하다가 예. 굉장히 좋은 그 비타민, 암 환자한테 메가도스로 처방했을 때 정말 항암제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비타민이 있더라고요. 비타민 B3나 D3.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이비엔디라는 이제 그 고용량 비타민도 쓰게 되고 또 어떤 그 한의원에서 단백질을 처방을 했더니 암 환자 생존율이 길어지더라. 예. 삶의 질이 좋아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면서 이런 건강 기능 식품들을 네. 암 환자에 특화시켜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FDA에 등록된 물이 있는데 네. 이게 몸의 체온을 올립니다. 예. 그래서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물도 요번에 채택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온이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가온 개인용 그 온열기 저희가 예. 이제 그 운비온이라고 부르는 가온기를 집에서 했을 때 계속적으로 체온 상승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통합 치료적인 예. 통합의학을 활용한 암 환자 케어를 했을 때 말기암 환자분들도 굉장히 증상이 나아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시온, 뭐 하이비엔디 이런 비타민 그리고 약용수, 그리고 프로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결국 예, 암 환자분들이 결국 못 먹어서 돌아가신다는 거는 정상인도 못 먹으면 돌아가시거든요. 영양 흡수가 안 된다는 예, 거죠. 흡수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럼 면역이 떨어지고 그럼 장기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천연 미네랄, 그다음에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이게 음식으로 섭취가 안 되는 거를 암 환자가 쉽게 섭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몸의 면역 기능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랬을 때 운비제라는 게 어떤 항암 치료 효과를 보이면 암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야말로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강 관련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시는 건데 네네. 그런데 신약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신약회사는 예. 아니죠. 그래서 사업에서는 사실 글쎄요 진입 장벽 같은 거는 네. 높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근데 오히려 저희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예. 저희도 이제 상장을 하고 앞으로는 뭐 신약 개발까지 가겠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자금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이게 케미칼로 구성된 어떤 약은 오히려 복제가 쉽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수년간 이렇게 임상을 하면서 계속적인 그 발전된 방법을 찾고 또 그 임상을 결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 채택을 하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진입 장벽이 오히려 초격차가 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예. 최근에는 심리 치료 부분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어서 최근에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 그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저희가 디바이스까지 환자한테 제공을 해서 계속 그분의 수면 상태까지 체크하는 이런 토탈 솔루션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희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 경쟁자가 없을까 봐. 이게 경쟁자가 많아야 시장이 커지는데 네. 그게 오히려 걱정이지 네.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독점적, 독보적인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저희가 광산도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영월에 있는 그 한복희 회장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한복희 회장님 저희한테 광산을 네. 정말 좋은 조건을 저희 회사에 그 현물 투자를 해주셨고 예, 저희가 또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예, 그렇죠. 1,500만 톤이나 매장돼 있는 그 광산이 저희 조인의 또 그 재산이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앞으로 상당 기간 뭐 저희가 20만 년간 쓸 수 있다고 할 정도의 그런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우리 그 조인 같은 경우는 그 원격 진료 사업에도 좀 그 진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원격 진료에 관련, 원격 의료에 관한 좀 그 시장 현재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예. 원격 의료라고 하는 조건은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거리에서 있어야 되고요. ICT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이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조인도 그 부분까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보면 그 글로벌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원격 의료가 많이 좀 그 성장을 하고 있고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255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556억 달러 정도로 성장해서 연평균 성장이 16.9%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아주 그 유망한 산업 분야인데요. 예. 국내에서는 사실 원격 의료가 그 2002년 최초로 도입은 됐긴 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그렇죠. 해서요. 예, 아직까지도 허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일부를 좀 개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좀 보니까 그 2022년 1월 5일 누적한 그 비대면 진료 수가 352만 건에 달하고요. 그 2년여 만에 그 사실 150배를 성장한 거죠. 근데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그 의료의 격차, 뭐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결과로만 보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종별로는 의원급이 오히려 더 많은 진료가 많았고요. 예. 처진보다는 재진이 더 많았고 그 환자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의 경우들이 굉장히 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질병들로 보면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에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늦게 사실 2020년까지 5년간 비대면 의료 그러니까 진료 기술 개발하고 실증 연구에 3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들썩였던 네, 일이 좀 맞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아직 앞으로는 이제 이 원격 의료 부분이 많이 좀 그 개선이 되고 또 정부도 제도화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이제 많이 열릴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조인 같은 경우 사실 이 원격 의료 진료 사업, 그러니까 원격 의료 사업에 그 굉장히 큰 비전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사실 그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그 정부 당국에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다행인 거는 어쨌든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원격 진료가 앞으로 뭐 영구적으로 합법화가 된다라는 또 그렇게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요. 주인이 원격 진료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가 암 환자를 많이 그 치료하고 또 케어 결과가 좋다 보니까 해외 교포들 예. 또 외국인들이 이제 영문 기사를 보고 이 말기암이다 보니까 어떻게 검색해서 찾아갖고 연락이 오는데 또 그분들이 한국에 오기까지는 또 좀 쉽지가 너무 않기 멀죠. 때문에 예.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격 진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진료 플랫폼이 환자를 소개했을 때 받는 수수료나 이런 게 법적으로 뭐 알선행위다, 뭐 환자 유인행위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인터넷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만큼 법도 좀 거기에 맞춰 따라오면서 그런 수수료 제도가 좀 합법화가 돼서 또 그런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저희 같이 해외 암 환자를 이제 원격 진료하게 되면 지금도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그 의료 관광을 저희랑 같이 제휴를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원격 진료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분들은 나 한국 가서 암 치료 받을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격 진료와 의료 관광과 이런 쪽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예.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로 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원격 진료가 사실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시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잖아요.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이 활짝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인의 원격 진료 사업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그 글로벌 원격 진료 플랫폼이 런칭이 되고요. 그럼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앱을 통해서 저희 한국의 한의사, 네. 또 최근에는 미국의 한의사나 중국의 중의사까지도 저희 플랫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받으면서 이제 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뭐 동시에 전 세계를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이제 2분기에는 동남아하고 중동, 그다음에 3분기에는 남미, 유럽,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중국, 일본. 그걸 한 해에 다 해결하신다고요? 4분기가 예, 왜냐하면 그게 원격 진료의 장점이죠. 네. 일단 저희가 또 주로 말기암, 사기암이기 때문에 2분기에 시작하면 4분기쯤 되면 6개월 동안 생존한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사례들이 그런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결과를 가지고 이제 큰 나라로 더 가려는 전략이고요. 특히 예. 저희가 그 컨설턴트라고 해서 캔서, 암, 캔서. 컨설턴트, 그러니까 암 전문 상담사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그 컨설턴트를 양성을 해서 그래서 국가별로 저희 파트너들이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나 저희 제품 또 저희의 임상 사례들을 설명을 해서 저희를 고객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희 운비제나 또 단백질, 영양제 이런 그 수면 밴드들이 처방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예.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또 그분들이 계속 삶에 대해서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문 암 상담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는데 이게 1,000만 명이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AI 업체하고 그 인공지능이 요즘에 챗 GPT가 예. 한참 뜨는데 이 정도 수준이 조금 더 발전된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암 환자를 충분히 관리하고 케어하고 삶의 희망을 주면서 이 약효도를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쪽 분야까지도 저희가 같이 바라보고 예. 있습니다. 진작에 상장을 했으면 네. 관련해서 혜택을 뭐 좀 요즘에 보셨을 것 원격 진료다, 같은데. 챗 GPT다 네. 그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응축했다가 네. 저희가 이미 주관사 계약까지 신한투자증권하고 했기 때문에 네. 상장을 하는 순간 뭐 따상을 아, 기대를 네. 좀 하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신한투자증권하고 주관사 계약을 하셨다고요? 네네. 예.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저희가 그 한국 정부에서 이제 그 혁신 성장형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그 특례 상장도 있고요. 네. 또 기술 특례 상장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회사는 증권사가 밀어주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무래도 글로벌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는 저희가 병원을 직접 못합니다. 법적으로 기업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의 이런 조인의 암치료 솔루션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빨리 상장하고 또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신한투자증권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워낙에 뭐랄까요. 정말 그 건강 앞에서 절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적인 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데 네. 돌아가신 분부터 생각이 나요. 초반에는 사실은 생존율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돌아가신 분들의 소망이 계속 조인이 열심히 해서 나같이 좀 늦게 왔지만 좀 더 일찍 올 수 있게 많이 알리고 예. 더 많은 사람을 살리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생존하신 분들, 뭐 최근에 골프 치자고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정말 금두꺼미를 건강해지셨나 봐요. 예, 그런 분들도 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쪽에 매진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높은 생존율과 좀 더 높은 어떤 질병 통제율, 그러니까 좀 더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 채널을 만들고 싶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생존하신 암 환자분들이 저희 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 1년 전에 저희 회사 주주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네. 웬일이지 보니까 저희가 병원이 늘어나면서 암 환자분들이 생존하시고 나서 또 주변 분들이 너 말기암이라면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이제 조인이라는 회사, 뭐 운비제 얘기하니까 검색하면 또 많은 언론들이 또 저희를 또 많이 지지해 주셔가지고 검색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 뭐지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냥 주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 또 저희 암 환자한테 처방을 하는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주주가 되면서 또 그런 분들이 앞으로 컨설턴트가 되셔서 저희가 컨설턴트 중에 암 경험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살려드리고 또 그분들은 오히려 컨설턴트로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그래서
사실 사회 문제가 왜 경력 단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보통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일정 기간 일을 못 하는데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면 기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죠. 근데 치료가 되고 나서도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이나 북한에서는 암 환자 적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스트레스 네. 없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암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오히려 암 경험자분들이 저희 컨설턴트로 암 상담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네. 전문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보람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의학 K-메디를 세계로 알리는 일을 하면서도 또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험자들에게는 또 새로운 창직을 통해서 일자리를 주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신나게 네. 정말 보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암만 이렇게 주목을 하실 건가요? 사실 이제 다른 병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조인의 이제 장단기 계획도 네네. 궁금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 운비제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문헌을 통해서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저희 예전에 저희 암 환자를 운비제로 치료했던 원장님은 이게 암 환자분들이 당뇨가 좋아지니까 최근에는 그 당뇨 그 환을 만들어서 또 많은 네.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저희 걸 가지고 아토피를 치료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암은 저희가 시작이고요. 처음에는 사업을 할 때 여러 개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집중을 하지만 암도 치료하는데 예. 아토피, 당뇨, 뭐 류마티스 근데 이쪽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희는 암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난치병 치료를 통해서 글로벌로 크게 성공해가지고 삼성, 현대, LG, 조인 네. 이렇게 뭔가 대기업으로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꼭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와 시기는 어떻게 좀 잡고 계세요? 일단 지금 이제 상장을 네. 하는 쪽과 그다음에 글로벌 원격 진료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해외 의료 사업 그리고 이제 올해 여름부터는 많은 해외의 암 환자분들이 또 한국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 국내에 사실 요즘에 암 관련 병원들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네. 면회가 안 되면서 아. 많이 퇴원도 하시고 네. 또 입원을 안 하려고 하셔서 예. 근데 그런 병원들이 수백 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백 개의 병원도 저희가 병상을 채우면서 또 외국인 환자들을 많이 유치해서 외화 획득도 하고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냥 단지 유니콘이 아니라 데카콘, 유니콘의 네. 10배, 네. 나아가서는 헥토콘, 유니콘의 100배 기업을 목표로 저희 전 임직원이 열심히 밤낮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우, 대표님의 열정과 열의가 그냥 확 느껴집니다. 네, 스튜디오까지 후끈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전 세계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조인의 활약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와우원의 김양미 대표 그리고 글로벌 암케어 플랫폼 기업 조인의 김수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월 13일 MBN 뉴스프라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